안녕하세요, 코인포인트입니다. 솔라나가 $500까지 갈 수 있다. 이 말 들으면 솔직히 좀 과장 같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가격만 보면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오늘은 그런 희망회로나 어그로 말고 지금 실제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만 놓고 솔라나가 왜 다시 $500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솔라나 ETF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ETF가 뭐냐? 진짜 쉽게 말하면 코인을 주식앱에서 코인을 사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코인을 사려면 거래소 가입하고 본인 인증하고 입금하고 거래하잖아요. 근데 이건 개인 이야기이고 기관은 이야기가 다르죠.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처럼 큰 자금은 규제나 규정이 많아서 거래소에서 코인을 직접 사는 게 어렵거나 아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ETF는 근데 증권 계좌에서 버튼을 눌러서 사는 상품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증권이라는 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금융상품이어서 기관이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데 이 제도권 안에서 기관이 솔라나를 매수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되는 겁니다. 솔라나 ETF가 생기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먼저 솔라나를 사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솔라나를 사고 싶은데 코인 거래소를 못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ETF로 살 수 있으니까 매수자가 더 늘어납니다. 두 번째로 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개인 돈은 금방 들어왔다가 금방 나갈 때가 많습니다. 기관 돈은 보통 오래 머무르는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포트폴리오로 넣고 분기마다 조정하고 규칙대로 운용합니다. 한마디로 사놓고 홀딩한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 솔라나 홍보가 커집니다. ETF가 출시하면 증권사나 운용사가 수수료를 챙겨야 하잖아요. 영상이나 리포트, 기사, 이벤트 같은 홍보가 확 늘어나니까 사람들에게 확실히 각인되는 거죠. 실제로 비트와이즈라는 미국 크립토 운용사가 솔라나 ETF를 출시했다고 홍보 영상을 올렸습니다. 티커는 빗솔인데 한번 보시죠. 솔라나는 원래 고래 위주로 움직이는 코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도권 상품이 생기고 대형 운용사가 붙고 실제 유입까지 나오고 있죠. 이런 조합이 나오면 시장은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이번에는 다를 수 있겠다. 그 기대감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연료가 되는 겁니다. ETF 승인은 그냥 한 줄짜리 뉴스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돼요. 비트코인이 ETF 승인을 받기 전이랑 받은 이후는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관 자금은 직접 거래소에서 코인을 안 사요. ETF 같은 상품이 있어야 들어와요. 솔라나 ETF가 승인됐다는 건 이제 솔라나도 그 자금 풀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솔라나 예전에 문제 많았잖아요. 네트워크도 멈추고 욕 엄청 먹었었죠. 맞아요. 그건 부정할 수는 없어요. 과거 솔라나는 속도는 빠른데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격도 크게 빠졌고 사람들 신뢰도 많이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그러냐는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솔라나는 계속 구조를 고쳐왔어요. 네트워크 안정성 관련해서도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개선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자주 멈춘다는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오히려 실사용량은 계속 늘고 있다는 지표들이 나와요. 이제 가격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솔라나가 $500를 가려면 시가총액이 엄청 커져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대략 2천억 달러 이상은 필요해요. 이 숫자만 보면 와, 이거 진짜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시장 전체를 보면 이 정도 규모는 이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한 번씩 갔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솔라나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인데 지금 흐름만 놓고 보면 그 후보군에서 밀려난 상태는 아니에요. 특히 ETF 승인이라는 건 시장 평가가 한 단계 바뀌었다는 신호예요. 전에는 솔라나가 빠르지만 위험한 체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면 지금은 실사용도 있고 기관도 접근하고 제도권에서도 거래되는 자산, 이렇게 프레임이 바뀌고 있어요. 이 프레임 변화가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줘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격은 뉴스보다 자금 흐름을 따라가요. ETF 승인 소식 자체보다 그 이후에
돈이 실제로 들어오냐가 중요해요. 지금은 솔라나 ETF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거래량도 유지되고 있어요. 이건 단기 펌핑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에 가까워요. 물론 바로 $500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간에 조정도 있을 거고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솔라나가 다시 메인 무대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솔라나 얘기만 꺼내면 FTX 이야기부터 나오고 네트워크 멈췄다는 얘기부터 나왔는데 지금은 ETF, 기관 자금, 실사용 이런 이야기들이 먼저 나와요. 이 변화가 엄청 커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솔라나 $500 이야기가 이제는 완전히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솔라나를 예전 이미지 그대로 보고 있다면 시장 변화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ETF 승인이라는 건 아무 코인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장에서 솔라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이제 솔라나는 다시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 검토의 대상이 됐어요. 앞으로 솔라나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500 이야기를 꺼냈다고 비웃을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솔라나는 시장 안에서 자기 역할이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이더리움은 보안과 정통성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잖아요. 그럼 솔라나는 뭐냐고 하면 빠른 실행 속도, 낮은 수수료, 실제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체인 이 포지션을 가져갔다고 보면 돼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해요. 암호화폐 시장은 결국 역할 분담으로 흘러가요. 모든 체인이 다 이더리움처럼 될 수는 없어요. 솔라나는 속도랑 체결 경험 쪽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요. 이건 기대나 감정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확인되는 부분이에요. 하루 트랜잭션 수, 활성 지갑 수, 체인 사용 빈도 이런 것들만 봐도 솔라나는 여전히 최상위권이에요.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체인은 결국 살아남아요. 가격은 항상 그 다음에 따라와요. 지금 솔라나는 사용성과 체인, 활동 면에서는 이미 한 단계 위에 올라가 있는데 가격 평가는 아직 그만큼 반영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구간에서 중장기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솔라나를 이더리움 킬러로 실패한 체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 프레임 자체가 틀렸어요. 솔라나는 이더리움을 대체하려고 존재하는 체인이 아니에요. 애초에 방향이 달라요. 이더리움은 보안성과 탈중앙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체인이고 솔라나는 처리 속도와 대규모 트랜잭션을 감당하는 데 최적화된 체인이에요. 지금은 경쟁이라기보다는 역할이 갈라진 상태에 가까워요. 그래서 아직도 솔라나를 이더리움 킬러 실패작이라고 보는 시각은 시장을 한 사이클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프레임은 이미 몇 년 전에 깨졌어요. 지금 시장에서 솔라나를 이더리움이랑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둘은 같은 시험지를 놓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종목을 뛰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느려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보안성과 탈중앙성이라는 신뢰를 파는 체인이니까요. 반면에 솔라나는 느리면 바로 버려지는 체인이에요. 빠르지 않으면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솔라나는 처음부터 극단적으로 속도와 처리량에 올인한 구조로 설계된 거예요. 이건 단점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이 지금 시장에서 점점 더 강점으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이제 실험 단계를 지나서 실제 사용 단계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실제로 거래하고 결제하고 이동시키는 단계에서는 철학보다 체감이 더 중요해요. 느리면 안 쓰고 비싸면 안 써요. 이건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솔라나는 이 현실 구간을 정확히 찔렀어요. 솔라나는 이미 한 번 죽었다고 평가받은 체인이에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시장에서 이만큼 강한 스토리를 가진 자산은 흔하지 않아요. 보통 진짜 끝난 건 다시 돌아오지도 않아요. 근데 솔라나는 돌아왔고 이제는 역할까지 분명해졌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시장이 이 체인을 어떻게 부르느냐예요. 이더리움 킬러냐? 아니면 고속 결제형 메인 체인이냐? 이 이름이 바뀌는 순간 가격은 그 다음이에요. 여기까지가 지금 시장에서 솔라나가 왜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 왜 $500 이야기까지 나오는지에 대한 흐름이에요. 이게 무조건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예전처럼 웃고 넘길 만한 얘기는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시장은 항상 사람들이 확신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요. 이런 흐름 분석이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코인 이야기 감정 빼고 흐름 위주로 계속 정리할 거니까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료는 투자에 대한 참고용이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최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